진짜 뭐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탄핵 정국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저는 아마 4월 18일 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이 이제 은퇴를 하기 때문에 아마 한 3월경에는 이제 결론을 낼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굉장히 빠르게 2월에도 막 결론을 낼 것 같이 막 하고 있는데 서로 치열하게 지금 삿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좀 가급적이면 천천히 하려고 하고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지금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죠. 그래서 막 서로 본인의 재판은 좀 늦추고 상대편의 재판은 빨리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법과 원칙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 일단 정치가 안정돼야지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은행이 어제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한 1.5까지 떨어질 것이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말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시위에 가다 보니까 동네 상가가 거의 뭐 한 절반 정도로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포장마차에서 오뎅하고 옥수수를 가끔 먹는데요.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사람들이 시위하러 가서 오뎅과 옥수수, 떡볶이도 절반밖에 안 팔린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하다. 빨리 정치가 안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정치가 안정돼야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안정이 됩니다. 지금 정치가 혼란스럽다 보니 외국인들이 매년 우리나라에 한 1,500만 명 정도 방문하거든요. 외국인들이 방문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말마다 시위가 이어지고 전국이 혼란스럽다 보니 영국과 이스라엘은 한국에 대한 방문 경고를 내렸습니다. 한국에 이제 관광 오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와서 먹고 자고 관광을 해야만 내수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편한데 이렇게 전국이 혼란스럽다 보니 어렵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일본을 방문했는데 일본에 갔더니 외국인들이 1년에 오는 사람이 한 3,500만 명 정도가 된대요. 일본의 인구가 1억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관광으로 먹고 삽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관광 제발 오지 마라고 얘기하더라도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데가 바로 일본이다. 굉장히 친절하고 밥값도 600엔입니다. 6,000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일본에다가 공 더 한 개 더 하면 됩니다. 우리가 1,000원이 900엔 정도, 950엔 정도이기 때문에 요점은 한국의 밥값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소고기덮밥 이런 거 지금 한 500엔, 600엔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한국의 밥값의 절반인데다가 안전하고 이런 것 때문에 1년에 한국 사람이 한 1,500만 명 정도 일본을 방문합니다. 한국 사람들 3명 중에 1명이 일본을 한 번 이상 방문할 정도다. 그래서 우리나라 빨리 정치가 안정돼서 한국의 외국인들이 1,500만 명 정도 옵니다. 근데 지금은 정치 혼란 때문에 방문을 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위험할까 이런 결론은 빨리 정치가 안정돼서 우리 한국 경제가 빨리 원래 모습대로 찾아야 되겠고 우리 대한민국은 GDP는 세계 10위, 제조업 수출의 기준은 세계 5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제는 금융은 세계 35위라서 아주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제가 PPT를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오늘의 목차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이제 원래 성장하는 경제 성장. 원래는 2025년은 경제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20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당초에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2024년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에서 4.5로 내렸습니다. 1%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2025년도에는 4.5에서 3.5까지 1% 더 내려야 됩니다. 0.25%씩 해서 4번 정도 내릴 예정인데 지금 동결시켜 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너무나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미국은 나프타라고 그래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관세를 서로 주고받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입니다. 관세를 서로 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은 12%고 미국은 2.5%입니다. FTA를 체결한다고 하는 것은 관세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은 관세를 없애겠다. 양국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만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원래 관세를 받지 않습니다. 미국이. 평균 2%만 받는 거죠. 자동차, 우리나라가 미국이 압도적으로 자동차 부품, 석유화, 그다음에 반도체, 배터리 5개가 미국의 주요한 수출 품목인데 관세가 아주 낮거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추가 10% 부여하고 미국의 가장 우방국인 캐나다, 멕시코에 25%를 부과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입니다. 개인 재산이 2조가 넘고 골프장이 12개 있습니다. 자녀도 한 10명 정도 됩니다. 결혼도 3번 했습니다.
엄청나게 뭐 미국 최고의 인물도 좋고 뭐 이렇게 살았죠. 나이가 이제 한 80좀 됐습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 미국의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이고 미국의 경제를 잘 살게 해주겠다. 그걸로 당선이 됐습니다. 미국 국민들 은행 대출 금리가 지금 8%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현재 4.5%죠. 거기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해서 대출 금리를 더해집니다. 우리나라보다 은행 대출 이자가 더 비쌉니다. 한국은 현재 3.0%고 미국은 4.5%입니다. 여기에다가 한 3을 더하면 우리가 이제 대출 금리를 정해지는데요. 우리나라는 한 6%. 미국은 지금 8% 대출 금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겁니다. 우리 미국 국민 좀 잘 살게 해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점은 원래 미국이 기준금리를 원래 3.5%까지 내리고 내년에 2026년에는 2.5까지 내려야 됩니다.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주식과 부동산이 반대로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상관관계예수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은행의 대출이자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자산 가치가 반대로 오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자세하게 다시 보여드릴 텐데 결론은 원래 기준금리가 많이 내릴 예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목을 이제 2025년 성장하는 경제 대전망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갑자기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전 세계 관세를 부여하게 되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게 된 겁니다. 2025년 경제 전망에 30개 트렌드를 썼습니다. 세계 경제 트렌드, 또 한국의 경제 트렌드 이런 걸 썼고.